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5일이고요. 오늘은 계좌 변동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TQQQ, 그 다음에 불주를 100주를 추매를 완료했고요.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재화를 하는데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작년에 1,000원 하던 게 이제 1,500원, 2,000원 하는 거고 교통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 현금은 자연스럽게 쓰레기화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작년 1,000원과 올해 1,000원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을 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자, 금리 인상의 의미.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주가에 안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빼가지고 무조건 은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은 조금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금리 인상이 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냐? 금리 인상 때문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기 때문이죠. 모든 기업들은 부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것은 순이익을 나고 있는 회사든 뭐 순이익이 없는 회사든 대출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대출 금리가 싸면은 돈이 많아도 대출 받아가지고 뭐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다음에 뭐 R&D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모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받는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돈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일정 부분 빠져나가서 이제 은행이나 또 채권 시장에 있는 것도 채권을 팔아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돈도 못 버는데 이자만 가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연준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까요? 일단 연준의 가장 큰 목적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물 시장, 즉 실업률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물가, 인플레이션 지수를 잡아야 되는 게 연준의 목표지 무슨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게 연준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펀드멘탈도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좋은데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현상이기 때문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그 시장은 탄탄하고 앞으로 수요도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매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한 달 뒤에 올라갈지 세 달 뒤에 올라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라간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수요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비 여력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이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 공급자 생산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그 생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석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재화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수요가 없는데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돌아다닐 수 없는데 생산을 하는 거나 생산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산을 줄여놓은 게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모든 주택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원유도 결국에 증산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그런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 될 것도 알고 있고 양적 긴축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더 이상 그렇게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언제 정확하게 몇 %로 올릴 것이냐 이런 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주가는 다시 급상승하게 될 거고 어차피 이번 달 말에 그 주요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마 지금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 매집을 했는데 시장이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200주씩 더 추매를 하려고 하는데 추매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제가 더 살 수 있었는데 자, 바로 반등해버리네요.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100주씩 더 추매를 해서 TQQQ는 702주, 불주는 600주를 만들었고요. 아니,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흘러가는 상황이 오면 더 매집을 할 겁니다. 현재 지금 대충 8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요. 한 1억 5천까지는 모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뭐 TQQQ를 가지고 있어서 걱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라 무섭다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주식은 원래 좀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을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